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2월 1일 화요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전불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호랑이띠죠. 그러니까 이민년 한해는 항상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며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죠. 실제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대다수 이제 구독자분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많기 때문에 유독 저는 이제 건강을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이제 큰 돈을 번다고 해도 만약에 건강하지 못한다면 내가 버려들인 돈을 사용할 수 없기에 항상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오히려 지금 겨울 같은 날 이제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날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산책을 하면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좀 들려드릴 소식은,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바로 정말 대형업체이죠. 이 인텔이라는 이제 회사를 꺾고 무너뜨리고 세계 1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1위에 좀 이제 등극을 했는지, 삼성전자가 어떠한 시황과 업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4차 산업 시대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출석 체크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을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인텔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매출 추이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하면은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파란색. 네, 상징적인 색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딱 그래프만 보셔도 약간 좀 눌러앉다가 2019년도죠. 이렇게 연도별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이제 회색깔인데,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제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네, 바로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역대 최대인 무려 279조, 네,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이와 더불어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1조로 좀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역대 세 번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이제 279조라는 금액에서 무려 반도체 금액만 이제 추산을 해보면 94조 원을 좀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이번에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 1위에 등극을 했다는 것은 정말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 잠깐 좀 지워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매출을 지난 평균 이제 $1로 이제 좀 환산을 하면은 1144원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를 적용을 해서 이제 환산을 하면은 823억 달러라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올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이제 경쟁업체인 TSMC, 인텔 같은 경우에는 790억 2천만 달러를 좀 웃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해도 이제 반도체 순위 1위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지난 2018년도죠. 요때가 좀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무섭게 급성장의 면모를 좀 보여주었거든요. 네, 요때 반짝 1위를 좀 이제 등극을 한 이후에는 삼성전자는 그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인텔한테 지속적으로 좀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딱 보셔도 밀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올해 역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해 메모리 시장에서 이제 하반기 초 이제 피크 아웃이라고 했어요. 참고로 피크 아웃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시가 꼭지점 찍고 나서 그대로 눌러 앉는 시장의 흐름세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이제 올해 상반기께 메모리 시장이 좀 이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증시가 좀 역전을 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추이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사실 이제 서버 또는 PC죠. 이런 이제 서버나 PC 뭐 이러한 것들이 수요 회복에 따른 첨단 공장이나 또는 고부 가치가 있는 제품의 판매 확대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 시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제 부사장도 이제 한마디 좀 거들었죠. 네, 뭐라고 했냐면 바로 이제 서버 중심 이제 수요 이제 견조세는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작년 4분기 이제 메모리 출하량이 좀 조절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부족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일부 이제 고객사의 이제 세트 생산이 차질을 빚어지면서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일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이슈도 좀 이제 피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중국의 시안 공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요 시안 공장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록다운에 따른 이제 생산 차질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무리한 이제 판매 확대를 자제하는 것은 메모리 재고 수준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3분기 기점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상당히 좀 이번에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TSMC가 1위를 지키고 있죠. 53.1%.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17.1%. 그리고 바짝 뒤로 쫓아오고 있는 UMC 대만이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7.3%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렇게 격차가 크긴 하지만 올 상반기 기점으로 봤을 때 이 격차에 대한 낙폭차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올해는 바로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양분한 파운드리 시장에 바로 인텔이죠. 네, 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인텔도 정말 막강한 인텔이 재진출하면서 지각 변동이 좀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절대 강자라면 파운드리에서는 2인자로 지금 현재는 이제 샌드위치에 대한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가 1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2위, 그리고 인텔이 3위.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운데 껴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당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이제 TSMC, 양사,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인텔까지 일단은 이제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이제 미국의 신공장이 2024년도부터 2025년까지 잇따라 이제 가동이 되는 가운데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격변 수순이라고 실제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한 발 떼면 두 발 도망가는 TSMC. 그래서 이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무려 440억 달러.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기로 좀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와 더불어 이제 중고 신입이 인텔의 대대적인 파운드리 투자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텔도 정말 막강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인텔은 최근에 이제 애리조나와 이제 오하이오 이 지역에 각각 200억 달러, 총 400억 달러를 좀 투자를 함으로써 두 개의 파운드리 공장을 동시에 짓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공장을 두 개를 한꺼번에 지어요. 그러자 이제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삼성전자도 텍사스에 건설하는 파운드리 신공장 무려 이곳에 170억 달러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증시를 끌어올릴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인텔은 유럽의 반도체 생산 거점 확보지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1나노에서 2나노 공정을 목표로 퀄컴이라는 대형 이제 고객사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의 공장이 돌아가기까지는 대략적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 3년 후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시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수율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에 약간은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에 이제 세계 최초로 3나노 게이트 올 얼라운드 여기 보이시죠? GAA 게이트 올 얼라운드입니다. 이 기술을 좀 이제 사용을 함으로써 TSMC와 간격을 좀 좁힐 것으로 보여지곤 있지만 이 부분은 실제로 좀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최근 이제 파운드리 선단 공정의 초기 램프업이라고 하죠. 이 램프업은 장비 설치 이후에 본격 양산까지 생산량을 좀 높이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술력을 높임으로써 올 한 해의 상반기는 한번 큰 기대를 걸어본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주표저분들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시황과 이제 업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업황과 시황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에 인텔을 꺾고 도약을 하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동반의 여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선주표가좀들 전체적으로 업황과 시황 그리고 2022년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